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스마트폰 언제 사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2년, 길어야 3년 안쪽일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술이 발전한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화성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AI가 소설을 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내 손안의 이 작은 기계는 2년만 지나면 귀신같이 느려지고 배터리는 반나절을 못 버티고 액정 수리비는 웬만한 중고차 한 대 부품값보다 비싼 걸까요? 1980년대 우리 할머니 댁 냉장고는 20년을 거뜬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 넘는 최첨단 스마트폰은 왜 24개월 할부가 끝나는 순간 마치 시한폭탄처럼 성능이 곤두박질 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험하게 써서 그래. 뽑기 운이 나빴어. 기술이 발전하니 어쩔 수 없지. 천만에요.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폰은 우연히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조사의 치밀한 시나리오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수명이 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계획된 진부화.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기 위해 기업들이 설계한 죽음의 타이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무너뜨리는 위기는 이미 여러분 주머니 속에 도착해 있습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차가운 팩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약 28개월입니다. 놀랍게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주기는 늘어나기는커녕 미세하게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계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수리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제조사들의 행보를 봅시다. 과거 배터리 게이트를 기억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던 사건이죠. 그들은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소비자들이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아, 폰 바꿀 때가 됐구나. 지금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른바 부품의 시리얼화입니다. 여러분이 사설 수리점에서 정품 배터리를 구해 교체해도 소프트웨어가 그 부품을 인식하지 못해 경고 메시지를 띄우거나 일부 기능을 차단합니다. 공식 센터에 와서 비싼 돈을 내라는 무언의 협박이죠. 수리 비용은 어떻습니까? 최신 폴더블 폰인이나 AI 폰의 액정 수리비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호가합니다. 수리기사가 건네는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고객님,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차라리 이참에 신형으로 바꾸시는 게 이득이세요.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조사가 설계한 수리 포기 가격선에 여러분이 정확히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2024년부터 본격화된 온디바이스 AI 열풍을 보십시오. 하드웨어 멀쩡해도 최신 AI 기능을 쓰려면 NPU, 신경망 처리 장치 성능이 부족하다며 OS 업데이트 지원 대상에서 구형폰을 가차없이 제외합니다. 물리적 고장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뇌가 멈춘 기계. 이것이 2025년 스마트폰의 현주소입니다. 문제는 이 2년 수명의 법칙이 스마트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소비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선 이어폰입니다. 배터리 교체요? 불가능합니다. 일체형으로 본드로 붙여놔서 2년 지나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30만 원짜리 이어폰이 2년짜리 일회용품이 된 세상입니다. 이 현상을 저는 소유의 종말과 구독의 일상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평생 쓰는 튼튼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구성이 좋은 제품은 재앙입니다. 고객이 다시 물건을 사러 오지 않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이 미끼라면 생태계는 덫입니다. 스마트폰을 2년마다 바꾸면 충전 규격이 바뀌어서 케이블을 다시 사야 합니다. 폰 모양이 바뀌니 케이스를 다시 사야 합니다. 이어폰 잭을 없애버리니 무선 이어폰을 강제로 사야 했습니다. 이 도미노 효과는 이제 자동차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엉따 기능을 월 구독료를 내야 작동하게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학습한 계획된 진부화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 여러분의 거실, 부엌, 그리고 차고까지 침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정해진 물건들에 둘러싸여 우리는 끊임없이 통장의 잔고를 퍼내야 하는 무한 결제의 굴레에 갇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닙니다. 제조업이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물건을 쓰레기로 만들어서 GDP를 펌핑하는 파괴적 창조의 악순환입니다. 통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봅시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중요한 업무 전화를 해야 하는데 혹은 막차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데 배터리가 15% 빨간불을 띄우며 깜빡거릴 때의 그 초조함. 보조 배터리를 링거 주사처럼 꽂고 다니는 내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여기 갓 취업한 20대 사회초년생 민수 씨가 있습니다. 빠듯한 월급에 학자금 대출 갚기도 벅찬데 2년 쓴 스마트폰이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면 화질 왜 이러냐는 핀잔을 듣습니다. 친구들은 최신형 AI 폰으로 실시간 통역을 하며 해외여행 계획을 짜는데 민수 씨의 폰은 앱 하나 여는데도 3초가 걸립니다.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계급장이 되었습니다. 낡고 액정이 깨진 폰을 들고 있으면 왠지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처럼 비칠까봐 두렵습니다. 기업들은 이 사회적 수치심을 아주 영리하게 자극합니다. 아직도 옛날 폰 쓰세요? 라는 광고 카피 하나가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50대 가장 영수 씨도 있습니다. 본인은 4년 된 액정의 금이 간 폰을 씁니다. 하지만 대학생 딸이 아빠, 나 이번에 나온 신형폰 사주면 안 돼? 카메라가 다르대 라고 말할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 기죽이기 싫은 부모의 마음, 그 마음까지도 기업의 마케팅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소속감을 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폰을 사지 않으면 당신은 도태됩니다. 라는 무언의 공포 마케팅. 그 속에 갇혀 우리는 오늘도 할부 이자를 계산하며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봅시다. 도대체 왜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요? 단순히 그들이 악덕 기업이라서일까요? 조금 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의 한계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은 포화 상태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도 스마트폰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고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매년 주주들에게 약속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기존 고객이 더 자주 바꾸게 만드는 것. 과거에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지갑을 열게 했다면 이제는 혁신이 정체되니 고장과 불편함을 팔아 매출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의 압박도 한몫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으로 반도체와 히토류 가격이 요동칩니다. 제조 원가는 오르는데 제품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으니 내구성이 떨어지는 저가 부품을 섞거나 수리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치명적인 대가를 요구합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매년 버려지는 스마트폰만 수억 대, 그 안에 들어있는 코발트, 리튬 같은 자원은 재활용되지 못한 채 제3세계의 쓰레기장에 쌓여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2년마다 느끼는 새 폰의 설렘은 지구 반대편 아이들이 뒤지는 전자 쓰레기 더미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이 정해준 2년의 수명대로 살다가 얌전히 지갑을 여는 호갱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수리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십시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리할 권리,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합니다. 배터리 교체만 제때 해줘도 스마트폰 수명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식 센터가 비싸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설 수리업체를 알아두거나 자가 수리 키트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조금 귀찮더라도 수리는 가장 확실한 돈 버는 기술입니다. 둘째, 디지털 다이어트와 최적화입니다. 폰이 느려지는 건 하드웨어 탓도 있지만 무겁고 불필요한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끄고 1년에 한 번은 공장 초기화를 해보세요. 놀랍게도 새 폰 같은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리된 기계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최신 폰은 성공한 3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십시오.
남들이 다 바꾸니까 나도 바꾼다는 생각. 그게 바로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4년, 5년 된 폰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쓰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단단한 내공을 동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힙함은 신상을 쫓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의 가치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업들이 심어놓은 심리적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타이머를 멈추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그리고 이 지구를 지키는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불편한 진실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